자, 저희 이번 집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집합의 연산으로 갈게요. 자, 합집합과 교집합을 먼저 정의를 할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벤 다이어그램을 얘기를 했죠. 자, 두 집합 A,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 쉽게 말하면 그 두 집합을 합하는 거야. 그죠? 그림으로 치자면 이거죠. A가 있고 B가 있죠. 그죠?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게끔 그림을 그린 거야. 이 전체를 색칠한 게 뭐야? A 합집합 B라는 거야. 그림으로 치자면 이렇고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자면 X라는 대표 원소를 놓고 이 X라는 거는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한다. 그래서 또는이란 얘기는 합에 대한 얘기라고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합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는 또는이로 정의를 합니다. 자, 교집합은 뭐냐면 공통된 집합이라 보시면 돼요. A에 속하고 그리고 속하거나랑 다른 거야. 그리고 B에도 속하는 동시에, 즉 동시에를 만족하는 거야. 그걸 교집합을 얘기하고 그림으로 치면 바로 겹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A 교집합 B 합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죠? A와 B를 합한다. A와 B를 동시에 속하는 교집합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모자를 썼다, 벗었다를 이렇게 뒤집었다 생각하면 되죠. 모자 쓴 걸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기호 정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A 교집합 B라는 거는 X가 대표인데 X가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한다. 그리고 여기는 또는 이 차이점을 아시면 돼요. 자, 만약에 그림으로 딱 쳤을 때 서로가 겹치는 부분이 이 그림처럼 없을 경우도 있잖아. 벤 다이어그램 표현했을 때. 얘는 서로서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A 교집합 B가 없다. 즉 공집합이다. 이걸 서로서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세 집합 A, B, C가 있어. A 합집합 B는 1, 2, 3, 4, 2, 3, 5. 다 적어봐라. 즉 1, 2, 3, 4, 5가 있겠지. 겹치는 부분은 한 번만 적으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A 교집합 B는 자, 서로 겹치는 원소만 적으라는 거니까 2와 3.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 혹시나 이거 헷갈릴까 봐 얘기를 하는 건데 1, 2, 3, 3이란 집합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친구들이 1, 2, 3, 3 집합은 한 번만 써야 하니까 얘 두 개는 같은 거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는 그냥 3이란 이 원소를 그냥 두 번 적은 거야. 그럼 이거는 개별적인 개수로 봐야죠. 그죠? 지금 합집합을 할 때 다 적으라 했으니까 1, 2, 3, 4 그다음 B도 2, 3, 5 이렇게 적었으니까 얘는 한 번만 써라 했으니까 이렇게 나열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이 아까 위에 적은 거는 아예 다른 식이야. 얘는 또는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처음에 적을 때부터 1 합집합 B는 1, 2, 3, 4, 5 이렇게 적으셔야 해.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얘는 그냥 3이란 원소를 두 개 적은 거기 때문에 개수로 치더라도 얘는 4개를 보고 얘는 3개를 보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1번.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와 A 합집합 B를 구하시오. 또 서로서인 것을 찾으시오. 자, 1번만 한번 해보자. 4의 약수와 6의 약수가 있어. 4의 약수 A는 어떻게 돼요? 1, 2, 3, 4. 6의 약수는 1, 2, 3, 6. 자, 합집합을 해볼까? 되게 합집합을 한 거는 모든 원소를 다 적는 거니까 1, 2, 3, 여기 4도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또 없는 6도 있죠. 6 이렇게 다 적으면 돼요. 교집합은 뭐가 돼요? 겹치는 부분 적으면 되는 거잖아. 어디가 있어요? 1, 2, 3, 1, 2, 3.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 바보 교집합 1, 2, 3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서로소인 거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런 예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에는 어떤 법칙이 성립할까? 집합도 연산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연산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 두 개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 어떤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집합, 교집합의 규칙은 우리가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 합집합, 교집합은 서로 순서를 바꿔도 된다. 당연하겠죠. A 집합에서 B를 합한다는 개념이랑 B와 A를 합한다는 개념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곱이나 덧셈에서 한 것처럼 교환 법칙이 가능해요. 서로 순서를 바꿔도 된다. 결합 법칙 기억하세요? 먼저 더하든 먼저 곱하든 상관없다. 이런 것처럼 합집합도 A 합집합 B를 하고 나중에 C를 합하든 그 정의에 의해서 B 합집합 C를 하든 나중에 A를 합하든 상관이 없죠. 교집합도 마찬가지. 이걸 결합 법칙이라 해요.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두 개 동시에 성립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거를 보통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그림을 보고 분배 법칙을 한번 볼게요.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이 될 거냐? 이거거든. 분배 법칙이 사실 증명으로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B 합집합 C는 A 교집합 B, A 합집합 C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곱셈 덧셈을 하는 것처럼 이 기호를 그대로 분배 법칙을 하면 돼요. 이 교집합에 대한 B를 첫 번째 이렇게 해주고 그럼 A 교집합 B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가 이렇게 나오고 원래 있었던 합집합은 이대로 갑니다. 이런 것처럼 분배 법칙이 된다는 것까지 성립이 되거든요. 되죠? 자, 한번 해볼게. 보통 벤 다이어그램이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이 세 개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증명을 굳이 해보자면 얘는 A 교집합 B 합집합 C와 얘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비교를. 자, A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고요. B 합집합 C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두 개를 교집합해봐.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뭐야? 이거라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죠. 비슷하게 A 교집합 B는 이거고요. A 교집합 C는 이거야. 두 개를 합해봐. 그럼 합하면 이거잖아. 아, 이래서 같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간단하게 증명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집합과 차집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집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A가 아닌 것들의 모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은 전체 집합을 U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집합, 이거의 첫 글자야. 그러면 U를 포함하고 그 안에 우리가 다루는 그 사건에 대한 집합 A가 있어요. 그럼 A 여집합이라는 거는 A가 아닌 친구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야. 그럼 홀수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짝수가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 집합이 아닌 모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집합은 자, 여집합을 뜻하는 첫 글자 C를 땁니다. 그래서 그 집합의 C 이걸 여집합이라 해요. 그럼 조건제어시법을 표현하면 이거야. 전체 집합 중에 하나야. 이 X라는 거는. 근데 동시에 A에는 속하지 않는 전체 집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조건제어시법을 통해서. 됐죠? 그럼 1, 2, 3, 4, 5라는 전체 집합이 있으면 이거의 여집 1, 5의 여집합은 1, 5가 아닌 2, 3, 4. 그래서 이 여집합이라는 거는 일단 전체 집합이 뭔지가 정의가 돼야 해. 그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뜻과 정의를 먼저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여집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개념상. 그죠? 자, 차집합은 뭐냐? 그대로 빼는 겁니다. A 빼기 B 뭐냐? A란 집합에서 B에 속하는 집합을 모두 없애라.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1, 2, 3, 4가 있고 3, 4, 5, 6, 7이 있어. 그럼 A 빼기 B는 1, 2, 3, 4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다 빼라. B에는 뭐가 있어요? 3, 4라는 원소가 공통된 게 있죠. 이걸 빼. 그럼 뭐만 남아? 1, 2만 남아. 그죠? 그래서 B에서 또 A를 빼라 하면 3, 4, 5, 6, 7은 1, 2, 3, 4 겹치는 게 또 뭐야? 3, 4를 빼면 돼. 뭐만 남아? 5, 6, 7. 그래서 대상은 앞에 있는 놈이야. 여기서 뒤에 빼는 놈은 이거랑 공통된 놈을 빼라. 그래서 사실 보면 A 빼기 B라는 거는 A에서 B에 속하는 놈을 빼라라는 것은 A와 B의 공통된 놈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A에서 빼.
A 교집합 B라는 집합을 뺀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거랑 또 비슷한 말은 또 어떻게 되냐면 전체 집합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A라는 놈과 B가 아닌 놈의 어때요? 공통집합으로 볼 수 있죠. 공통집합.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즉 봐봐. B가 아닌 친구는 다 이거잖아. 이거와 A랑 겹치는 부분이 뭐야? 바로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도 볼 수 있다. 이거 하나 체크를 꼭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한 얘기를 예제 3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성질을 한번 살펴봐. 자, A가 아닌 친구의 다시 아닌 친구는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겠죠. 당연하겠죠.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전체가 아니면 더 이상 없는 거니까 공집합이 돼 있고 아무것도 아닌 놈의 여집합은 당연히 다시 전체가 되겠고 그죠? A와 A 아닌 놈을 다 합하면 당연히 전체가 되고 A와 A가 아닌 친구들은 공통된 게 당연히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고 A에서 B를 뺀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마지막으로 드 모르간 법칙이 있는데요. 얘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봐요. 뭐냐면 우리가 여집합을 하면 원소의 기호는 반대로 바뀌어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각각의 여집합을 붙여줍니다. 마치 이건 예전에 지수법칙이랑 약간 흡사하죠. 그죠? 그림으로도 증명을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A 합집합 B가 이거야. 그럼 여집합은 얘가 되는 거죠. 반대로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하면 또 얘가 되죠. 증명을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드 모르간 법칙이라는 거는 이 여집합이란 놈은 기호도 교집합은 합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집고 각각을 여집합을 붙여준다. 이런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합집합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해 볼게요. 합집합. 예를 들어 이거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 그럼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렇다는 거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마치 합하면 될 것 같처럼 보이잖아. 그럴 때 이 이사라는 게 몇 번 중복돼? 2번 중복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이사는 2번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집합만큼을 빼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A 합집합 B의 개수라는 거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에서 중복 세워줬으니까 교집합의 개수만큼을 빼줘야 해. 근데 만약 서로 소이면 상관이 없죠. 교집합이 없으면 당연히 A와 B를 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이 30이라는 거는 A의 개수 15 더하기 B의 개수 23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뺀 거잖아. 그래서 이 수식을 통해서 교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실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운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의 개수를 A, 학술 동아리를 B를 해서 모두 가입했다는 거는 동시에 가입한 학생은 7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합 관계를 표현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자주 실생활에서 이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자, 집합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마무리하고 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개념을 심화시킬게요. 다음 시간에 명제로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